우리 군에서 운용한 지 40여 년이 훌쩍 넘은 4.2인치 박격포. 이 고령의 박격포를 대체할 120mm 신형 자주박격포가 드디어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획기적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120mm 신형 자주박격포 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1980년 KM30이라는 이름으로 4.2인치 박격포를 면허 생산해가지고 운용해 왔는데요. 이 원본이 된 거는 미국의 M30 박격포. 무려 1950년대에 등장한 그야말로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구경만 따지면 107mm로 위력은 제법 큰 편이지만 포 자체의 노후도 자체가 만만치가 않고 아무래도 몇십 년 됐으니까요. 또 현대의 박격포들에 비해서 사거리가 좀 짧아요. 신형 포탄을 써야지나 6km 정도가 나오는 정도니까 좀 아쉬운 편이죠. 무겁고 또 첨단 사통 장비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방열 및 조작 방식도 문제라면 문제였는데요. 특히 기계화 부대에서 운용하는 장비 K200의 차체에 4.2인치 박격포를 탑재한 버전인 K242 자주박격포의 경우는 자주포이지만 방열에 걸리는 시간이 적잖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 자주포라는 장점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깎아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2인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120mm 박격포를 도입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사실 나라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은 처음부터 4.2인치 대신에 120mm 박격포만 쓰거나 4.2인치를 쓰던 나라들도 60, 70년대부터는 120mm로 발화타면서 미국조차 80년대 사이에 4.2인치를 버리고 120mm 박격포를 도입합니다. 왜냐? 나토의 표준 구경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실 120mm 자주 박격포로 완전히 대체를 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우리 군에 보유한 4.2인치 박격포 숫자가 많습니다. 포들 중에도 수명이 많이 남은 것들도 꽤 있는 데다가 탄약이 몇만 발도 아니고 몇백만 발이 남아있어요. 뭐 얘기에 따라서 뭐 250만 발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없애기엔 참 아깝다. 그래서 보병연대에서 원래 쓰던 포들인데 이거를 보병대대 지원하기로 내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연대보다는 보병여단 중심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원래 4.2인치가 운용되는 어떤 역할을 보병여단에 105mm 자주곡사포 풍익을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보병부대가 사용하던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거나 이제 임무를 바꾸는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기로 합니다. 그 대신에 기계화 부대가 쓰던 K242 자주박격포만큼은 120mm 자주박격포로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기계화 부대가 이제 흑표전차나 K21 보병전투차가 등장하니까 기계화 부대 전체의 작전 능력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걸 지원하기에는 이 4.2인치는 사거리든 뭐 능력이든 발사속도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풍익 자주포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문제가 풍익은 트럭입니다. 트럭 가지고 궤도식의 전차나 장갑차하고 똑같이 기동을 하라. 이건 무리한 요구예요. 이 기동성의 문제가 제일 크고 또 105mm 곡사포 자체가 박격포와는 운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화 부대와 함께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입니다. 얼핏 보면 이 비격은 K200A1의 차체를 응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K242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탑재된 120mm 박격포는 기존의 4.2인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최대 사거리 기준으로 무려 2.3배가 더 멀리 쏘게 됐는데요. 명중률과 사거리에서 유리한 강선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및 대다수 나토 국가들은 120mm 박격포가 강선이 없는 활강식인데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또 이게 강선식도 나름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또 로봇팔을 이용한 자동 장전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1분에 최대 8발, 지속 발사 속도도 분당 3발씩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자동 장전 장치가 이 장전팔이 딱 포 위에서 폭으로 포탄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령 장전 장치가 고장이 나도 기존 박격포처럼 사람이 포구에 탄을 넣어서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유사시에도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전만 자동이 아니에요. 사통 장치와 구동 체계도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격 제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포가 쫙 방열이 됩니다. 또 포가 360도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체가 어느 쪽을 향하든 표적적으로 방열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운용 인력이 1개 중대당 기존 32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박격포로 운용하는 이 병력의 수고가 한층 줄어들어서 피로도도 감소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비록 낡았긴 하지만요 4.2인치 박격포의 위력이 대단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신형 120mm 박격포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20mm 박격포는 사실 기존의 4.2인치 박격포는 물론이고 곡사포인 105mm 포와 비교해도 살상 반경이 많이 넓어졌어요. 비격의 살상 반경은 105mm 곡사포의 최대 2.6배입니다. 155mm 곡사포탄보다 살짝 넓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박격포탄의 특성 때문인데요. 포탄이 외피가 얇아요. 왜냐면 박격포는 내부 압력이 낮은 편이라 이 외피를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자기약, 즉 어떤 폭약의 양이 많아요. 또 최대 사거리도 약 12km로 늘어났고 단위 시간당 쏠 수 있는 포탄의 양도 2배 늘어났죠. 어느 모로 보나 이제 이 기계화 부대 화력 지원용으로는 아주 우세한 그런 포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비격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발명했던 어떤 폭탄인 비격진철뢰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이 비격진철뢰는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에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정말 그런 무기예요. 2022년 6월 10일에 자주곡사포 풍익 30mm 차륜형 대공 차량 1000호 등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연구개발에 들어간 이 비격인데요. 이후 2019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 2월에 최초 양산에 성공했는데요. 동시에 자주박격포와 사격지휘 차량의 초도 생산분이 군에 배치되어 야전 운용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이번에 본격 양산을 결정한 건데요. 국산화 비율도 무려 96%를 달성했고 수출 시장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게 수출 시장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게 이제 어떤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눈길을 끄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가격적인 면이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는 자주박격포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편이고 또 이 플랫폼이라는 K100A1의 차대가 이미 대량 생산이 된 차대이기 때문에 차대 가격 면에서도 유리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 자체든 자주포 전체로 보든 마케팅을 잘하면 나름 수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또 박격포 자체도 자동화된 첨단 박격포다 보니까 가성비가 괜찮은 자주박격포로서 나름 어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